예, 자, 그러면 383페이지의 분계 연습 59번부터 오늘 1시간 동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전기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대로 주주총회에서 확정된 배당액을 지급하였다. 원천징수 154만원 했고요. 이걸 제외한 846만원 더하면 1000만원이죠. 그래서 현금 배당 1000만원을 우리가 배당을 확정했을 때 분계를 앞에서 했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인식을 해놨거든요. 그것을 59번에서는 오늘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1000만원에 대한 원천징수 154만원을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846만원을 지급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식배당 500만원을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했어요. 그래서 주식배당과 현금배당을 실행했을 때 회계처리, 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제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결정 당시, 즉 배당 결의 시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배당 결의 시 회계 처리에서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로 인식했었고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으로 인식을 했었어요. 그걸 알아야 이제 요 분계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감소시키고 1000만원 그리고 미교부 주식배당금도 차변에 와서 감소시키고 자본 감소 이거는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건 자본입니다. 500만원 요게 이제 차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변의 내용은 뭐냐? 원천징수한 것은 예수금 154만원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대변의 현금 846만원 그리고 주식을 발행한 것은 뭘까요? 자본금. 주식을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의 자본금. 예. 그래서 현금 배당을 실행했다. 그러면 차변의 미지급 배당금, 현금 배당금 전체가 원천징수 하기 전에 그 배당금 그 전체의 부채를 감소시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식배당을 결의했을 때 대변의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고 하는 자본 조정으로 우리가 회계 처리했다는 거. 요걸 여러분이 상기해서 미교부 주식배당금을 차변에 기입해서 자본 조정의 감소로 회계 처리를 해줍니다. 요 두 개는. 이건 자본 조정의 감소, 요거는 부채의 감소. 그리고 나서 대변은 원천징수한 건 예수금, 현금으로 지급한 것은 현금, 주식을 교부한 것은 자본금.
다음은 60번의 문제를 보겠습니다. 유상증자를 위하여 신주 천주 액면가 10,000원을 한 주당 12,000원에 발행하고 할증 발행했죠. 대금은 전액 우리 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하였으며 주식 발행과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20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주식 발행 비용은 여러분 수수료 비용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주식 발행 비용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으면 차감하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을 때는 가산하고. 알고 계시죠? 자, 주식을 발행해 가지고 주식 대금이 당좌예금에 입금이 됐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차변이 당좌예금이죠. 한 주당 12,000원씩 발행을 해서 1,000주니까 1,200만 원. 12,000원 곱하기 1,000주 하면은 1,200만 원 맞죠? 네. 그래서 차변의 당좌예금이 1,200만 원이고요. 대변의 자본금은 항상 액면가로 인식해야 돼요. 1,000만 원이죠. 그리고 현금이 20만 원 나갔습니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이 20만 원. 자, 요렇게 해놓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를 비교하면은 차변이 1,200, 대변이 1,020, 180만 원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 180만 원만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합니다. 이렇게요. 만약에 수수료가 법무사 수수료가 만약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 수수료가 없었다고 한다면 10,000원짜리를 12,000원에 발행했기 때문에 한 주당 2,000원씩 1,000주니까 200만 원이잖아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200만 원이 아니고 원래는 200만 원인데 200만 원이 아니고 법무사 수수료 때문에 180만 원이죠. 제가 방금 숫자를 잘못 입력했어요. 180. 주식 발행 초과금 200이 아닙니다. 180.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법무사 수수료가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됐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 1,200, 대변 1,200,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끔 회계 처리했죠. 네, 유상증자 관련된 분계였습니다. 60번 유상증자 분계 이런 형식으로 하시면 돼요. 다음 61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주주총회의 특별 결의로 보통주 8,000주, 액면금액은 한 주당 5,000원. 이 액면금액 5,000원짜리 8,000주를 한 주당 4,800원에 발행을 하고 할인 발행을 했습니다. 납입액은 전액 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예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차변이 보통예금이죠. 주식 발행에 관련된 법무사 수수료 등 50만 원은 현금으로 별도로 지급했습니다. 네.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은 없다고 가정을 하며 하나의 전표로 입력할 것. 자, 여기서 굳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다고 얘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여기 60번에서 있잖아요. 만약에 같은 회사라면은 지금 60번과 61번을 이어서 만약에 분계를 한다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을 발생시키기 전에 주식 발행 초과금 180만 원을 먼저 상계하고 상계 처리하고 초과되는 것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61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60번에 했던 거 요거 잊어버려라 이겁니다. 이건 없다.
이거 없다고 생각하고 분개를 해보시오 하는 얘기입니다. 있다고 하는 것과 없다고 하는 것은 분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60번하고 관계없다. 그래서 주식발행 초과금 잔액이 현재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분개를 하느냐. 네, 유상증자 분개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자, 이번에는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됐어요. 금액이 4,800원 곱하기 8,000주 곱해볼까요? 얼마 나옵니까? 3,840이네요. 이렇게 되고요. 대변에 유상증자 하면 무조건 자본금이 일단 하나 와야 돼. 액면가로. 8,000주 곱하기 5,000원이 자본금이 되는 겁니다. 4천만 원이죠. 8, 5, 40. 4천만 원. 그리고 이제 현금이 50만 원 감소하잖아요. 50만 원 지급했으므로 대변의 현금 50만 원을 기록하고 대차 차액을 확인해 봅니다. 자, 차변이 3,840이고 대변이 4,050만 원이니까요. 3,840만 원과 차이가 얼마냐? 예, 210만 원 차이 납니다. 그 210이 할인 발행 차금이 되겠네요. 차변에 와야 되니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60번과 61번을 연결해 가지고 이 앞에 유상증자 할 때 주식 할인 발행 주식 발행 초과금이 180만 원 있는 상태에서 61번 이날 다시 유상증자를 했다. 그런데 할인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차변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 180만 원을 차변에 넣어 가지고 먼저 이걸 상계합니다. 상계하면 차변이 이제 30만 원만 부족하죠. 그 30만 원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항상 상계하여 처리한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하고 하냐면은 재무상태표에 잔액이 두 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존재해야 돼. 둘 중에 하나. 그래서 항상 상계하여 처리합니다. 우리가 상계하여 처리하는 게 자본에 몇 가지가 있느냐면은 지금 여기 주식 발행 초과금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 다음에 감자 차익과 감자 차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 상계하여 처리하는 개정 과목들이었어요. 다음은 62번은 어떤 문제인가요? 62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62번. 당사는 유상증자를 위해서 보통주 만주, 액면가 한 주당 만원, 만주를 한 주당 8,000원으로 발행하였고 할인 발행한 겁니다. 주금은 금일한국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습니다. 단 이와 관련한 주식 발행 비용
200만 원은 즉시 한국은행 보통예금에서 지급이 되었고 증자일 현재 주식 발행 초과금 잔액이 2천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이것을 하나의 거래로 회계 처리하라. 네, 아까 해보려고 했던 연습 문제가 62번에 나왔네요. 자, 우리는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이 2천만 원 있는 상태에서 오늘 만주를 할인 발행 한 주당 8,000원씩 액면가 만원짜리를 8,000원씩 할인 발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차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차변의 보통예금 한국은행이 어떻게 되느냐면 1000주 곱하기 8,000원 하면 8천만 원이네요. 그런데 8천만 원이 들어왔다가 요 200만 원이 바로 즉시 지급이 되었죠. 그러니까 8천만 원에서 200을 뺀 보통예금은 7,8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보통예금은 7,800만 원 남아있게 되는 거고요. 대변의 자본금 유상증자 주식을 하여튼 발행했다 그러면 대변이 무조건 자본금이 와야 되는데 액면가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만주 곱하기 만원 1억 원인가요? 그래서 자본금은 1억 원으로 인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차익이 말이죠. 2,200입니다. 2,200. 네. 지금 주식 발행 비용은 이미 반영됐어요. 여기에서. 네, 여기에 빠져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차익이 2,200인데 2,200만큼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하는 게 아니고 먼저 주식 발행 초과금 요거를 먼저 상계한다. 네. 주식 발행 초과금 2천만 원을 먼저 상계해요. 그러면 이제 9,800이 됐고요. 차변이 이제 200이 부족하잖아요. 그것만 할인 발행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계정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왜 200만 원? 네, 자본 관련 회계 처리가 지금 여기 계속 나오는데요. 이 문제는 실제 시험에서 많이 나오진 않는데 가끔씩 한 번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잊어버려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연습해 볼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네. 주식 발행 비용을 네. 200만 원을 지급했잖아요. 네. 그거를 대변에다가 보통예금 해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됩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여기를 고쳐야죠. 여기를 8천만 원으로 고쳐야죠. 네. 이렇게 고치고 여기다가 200만 원. 이 얘기죠. 네. 이렇게 해도 맞아요. 네. 이렇게 해도 맞고 저는 그냥 처음에 들어왔다가 대변에서 바로 또 감소했으니까 하나의 분계에서 보통예금이 이제 2번 표시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분계에 입력한 줄로 하면 5줄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이제 5줄로 일반 전표에 입력을 해야 되고 그래도 맞습니다. 전표 번호를 하나의 전표 번호로 해서 입력을 하면 이렇게 해도 맞고 이걸 제거해버리고 이걸 입력하지 않고 여기다가 보통예금을 바로 7,800 이렇게 하면은
4줄로 입력이 되는 거고요. 전표가. 결과는 같은 것이에요. 자, 62번 유상증자 문제였고요. 그런데 주식을 할인 발행했지만 그 시점에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 상황이라면은 차액을 전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해서는 안 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을 먼저 상계하고 초과되는 것만 주식 할인 발행 차금으로 인식했다.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63번 가보겠습니다. 분계 문제 63번. 자, 이것도 지금 그 주식 발행, 즉 유상증자 문제인 것 같습니다. 63번 한번 볼까요? 회사는 신주, 만주고요. 액면 금액이 한 주당 5,000원인 회사입니다. 이것을 한 주당 6,000원에 발행하고 할증 발행했어요. 납입대금 전액을 한국은행 보통예금에 입금하였으며 신주 발행비 450만 원은 우리은행 앞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했습니다. 당좌수표 발행했다. 그러면 계정 과목이 뭐죠? 당좌예금이죠. 당좌예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200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200만 원 있는 상태이고 발행은 할증 발행했으니까요. 그걸 감안해 가지고 이제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한국은행은 6,000원 곱하기 만주니까 6천만 원이 되겠죠. 그리고 대변의 자본금은 액면가로 인식을 합니다. 5,000원 곱하기 만주니까 5천만 원이죠. 자본금은 5천만 원. 자본의 증가. 그리고 신주 발행비 수표를 발행했기 때문에 대변의 당좌예금 우리은행 45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일단 여기까지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통장에 입금된 것과 그 다음에 주식 발행한 액면가를 자본금으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주식 발행 비용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어떻게 지급했는지 그 내용까지 입력을 해놓고 차변과 대변 합계를 봅니다. 자, 대변이 부족해요. 550만 원이 부족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그 550만 원이. 그런데 주식 발행 초과금을 550으로 인식할 수 없는 게 뭐냐면은 항상 상계하여 처리해야 되는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을 먼저 상계시켜야 돼요. 그래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잔액이 자본 감소 항목이기 때문에 차변에 잔액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잔액이 차변에. 그러니까 상계할 때 대변에다 상계하라. 주식 할인 발행 차금 200만 원. 이걸 먼저 상계하라. 자, 그러면 이제 5,650이니까 350 남았잖아요. 그 350만 주식 발행 초과금이 되는 거예요. 350만. 주식 발행 초과금은 350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잔액이 이제 없어진 거예요. 왜 잔액이 없어졌느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의 잔액은 차변에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변에 기입함으로써 그게 없어진 거예요. 제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제로가 되고 우리 회사 재무상태표에 주식 발행 초과금은 대변에 350으로 잔액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이 두 가지가 다 자본입니다. 요것도 자본이고 이것도 자본이죠. 요 세 가지가 다 자본이잖아요. 자본인데 잔액이 남는 위치는 달라요. 자본금은 자본이면서 대변의 잔액이 남는 자본이고,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 중에 자본 조정에 해당됩니다. 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자본의 차감 성격의 자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차변에 발생해요. 차변. 자본 조정에 있는 것이 전부 다 그렇지는 않지만 자본 조정에 있는 대부분의 개정 과목은 잔액이 차변에 있는 개정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자본의 차감 성격의 개정이다 이래요. 그게 주식 할인 발행 차금. 그래서 차변에 있는 잔액을 대변에 기입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잔액이 없어지는 거고, 주식 발행 초과금은 대변에 잔액이 있는 자본 잉여금에 해당이 돼요. 자본 잉여금은 전부 다 잉여금이기 때문에 자본의 가산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잔액은 대변에만 발생을 해 있는 것이에요. 상계할 때는 반대쪽 차변에다 넣어서, 그래서 아까 상계를 했죠. 주식 발행 초과금 아까 요 위에 문제에서 2천만 원 상계한다 그러면서 차변에다 우리가 상계 처리했잖아요. 그러나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어디다 상계해요? 대변에다 상계해요. 아까 문제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은 차변에다 상계해요. 다음 문제로 갑니다. 64번을 보겠습니다. 64번은 무슨 문제인가요? 네, 이것도 주식 관련 문제. 아니구나, 이제 주식 관련 문제 끝났네요. 63번까지로. 자, 차입금 관련 문제네요. 64번을 봅니다. 회사가 보유한 신한은행의 장기 차입금 3억 원을 출자 전환하기로 하고 주식 2만 주를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자본 증자 등기를 마쳤다. 이것도 주식과 관련이 있네. 자, 은행의 차입금을 주식으로 상환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출자 전환 차입금이라고 합니다. 출자 전환 차입금. 예. 은행하고 차입금 계약을 맺을 때 만기 때 우리가 돈으로 갚지 않고 우리 회사 주식으로 갚겠다. 네, 은행에서 그 회사의 미래 가치가 인정이 되면 그런 조건으로 자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 지금 배터리 산업이 좋다든가 바이오 산업이 좋다든가 이렇게 미래가 그 촉망되는 그런 산업 분야들 있잖아요. 이런 데는 은행에서 서로 돈을 빌려주려고 할 거예요. 예. 안전하고 성장 가능성이 분명하니까 돈을 빌려줘도 이자나 원금을 떼일 일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은행에서 제발 우리 은행에 돈을 좀 빌려가 달라고 할 거란 말이죠. 거기다가 또 원금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갚겠다. 예, 찬성이죠.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 지금 이 조건이 그겁니다. 3억 원을 주식으로 발행했는데요. 얼마를 2만 주를 줬어요. 2만 주. 액면가는 10,000원입니다. 그러면 2억 원이죠. 2억 원. 2만 주 곱하기 10,000원 하면 2억 원. 네. 그래서 이건 액면가입니다만은 아마 시가는 3억 원 이상이 되겠죠. 예. 그래서 자, 분개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차변의 장기 차입금 신한은행 부채 감소죠. 3억 원이 부채 감소합니다. 자, 대변에 현금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금이 증가해요.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에 자본금이에요. 얼마가 증가하냐면 2억 원이 증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회사 입장, 주식을 발행해서 차입금을 갚은 회사 입장에서는 주식 2억 원어치를 3억 원에 발행한 결과예요. 그래서
지금 다른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든가 이런 잔액이 있다라는 언급이 없기 때문에 대변에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인식하면 된다. 1억 원을. 은 주식 발행 초과금이다. 네, 이렇게 분개가 됩니다. 주식 관련 분개였습니다. 네, 65번도 계속 주식 관련 분개가 되겠는데요. 65번은 어떤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당사는 주식 3,000주, 액면가가 한 주당 5,000원이고요. 이것을 한 주당 4,000원으로 매입 소각하고 이걸 감자라고 그럽니다. 매입해서 소각했다 해서 유상감자. 지금 64번까지는 쭉 몇 문제가 쭉 이어지는 그 문제들이 전부 유상증자 문제였어요. 주식을 발행하는 내용.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했다. 그래서 유상증자였습니다. 근데 지금 65번은 반대 회계입니다. 그 반대 회계. 유상감자. 유상감자는 자본금이 차변에 와요. 자본금이 차변 쪽에 옵니다. 자, 뭐 내용을 보면은요. 3,000주를 4,000원에 매입해 가지고 소각, 그러니까 없애버렸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본금이 감소합니다. 발행을 하면 대변의 자본금인데 소각을 하면 차변의 자본금입니다. 그래서 차변의 자본금은 언제나 액면가로 인식을 합니다. 3,000주 곱하기 5,000원 하면은 1,500만 원인가요? 네, 355 1,500만 원. 액면가로. 대변의 보통예금이 이걸 매입하느라고 보통예금에서 이체했어요. 한국은행 보통예금 4,000원씩 샀습니다. 한 주당. 그러면 4, 32, 1,200만 원이죠. 예. 1,200만 원의 자산이 감소하면서 자본을 1,500을 감소시켰어요. 예. 그러면 300만 원 더 감소시켰죠. 이것을 우리가 감자하면서 우리 회사가 이익을 봤다 해서 감자 차익이라고 합니다. 감자하면서 이익을 본 거예요. 이것을 300만 원이라고. 300만 원. 감자 차익. 자본잉여금에 해당이 되죠. 감자 차익이 자본잉여금에 해당되는 개념과 주식발행 초과금하고 같은 그룹이에요. 주식발행 초과금도 자본잉여금, 감자 차익도 자본잉여금. 하지만 감자 차익은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하고 상계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거하고 상계하느냐면 감자 차손하고. 감자 차익은 감자 차손하고 상계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근데 65번에서 지금 현재 감자 차손이 얼마입니다라고 말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없는 걸로 보고 우리가 회계 처리를 한 것입니다. (66번을) 보겠습니다. (3월 1일에) 취득한 자기 주식 300만 원을 500만 원에 매각하고 대금은 전액 주식회사 3일 발행 약속 어음으로 수령했습니다. 네. 자,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이 주식은 우리 회사 주식이다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다른 회사 주식을 처분했으면 우리가 투자 자산으로 보고 개정 과목이 뭐 단기 매매 증권이라든지 아니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든지 만기 보유 주식이니까 만기 보유 증권은 없죠. 주식의 개정 과목은 여러분 매도 가능 증권이거나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다른 회사, 다른 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매각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런 개념인데 이거는 우리 회사 주식이기 때문에 개정 과목이 그냥 자기 주식이에요. 우리 회사 주식은 개정 과목이 자기 주식이고 이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으로 분류되죠. 자본 조정 안에 있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기 주식이. 자, 그러면은 매각하고 어음을 받은 거다 이럽니다. 그러면 차변에 어음을 먼저 입력하는데 미수금이에요. 미수금. 500만 원에 매각했죠? 미수금 500만 원. 500만 원짜리 어음을 받았는데 왜 받을 어음이 아니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받을 어음은 매출 채권 개정 과목이에요.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은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았거나 외상 매출 대금을 어음으로 받았거나 이것만 매출 채권인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주식을 매각하고 어음을 받았다든가 유형자산을 매각하고 어음을 받았다든가 하는 것은 받을 어음이 아니다. 그냥 미수금이에요. 개정 과목을 미수금으로 해야 되는 거 주의하시고. 자, 대변에 뭐를 팔았어요? 자기 주식을 팔았죠. 이제 자기 주식이 이제 주주에게 간 거예요. 이제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우리 회사가 사가지고 사내에 가지고 있다가 이제 주주한테 다시 파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에게 얼마에 샀던 거냐면은 300만 원에 샀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식의 장부 금액이 300만 원이에요. 자, 우리 회사가 주주에게 우리 회사 주식을 300에 사가지고 가지고 있다가 오늘 500에 파는 겁니다. 그러면 200만 원 이익을 받죠. 주주하고 거래해서.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자기 주식 처분 이익입니다. 자본 잉여금에 이런 개정 과목이 있죠. 자본 잉여금에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봤다라는 것이 자본 잉여금인데 그 자본 잉여금 안에 있는 개정 과목이에요.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 잉여금 안에 있습니다. 이 개정 과목이. 자본 잉여금 안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지금 자본 잉여금에 있는 개정 과목들이 지금 많이 나왔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도 자본 잉여금, 감자 차익도 자본 잉여금,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자본 잉여금. 자본 잉여금의 개정 과목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본 부분입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주주는 누구예요? 우리 회사 주식을 사준 상대방이 주주예요. 주주와의 거래에서 이익을 남긴 것은 자본 잉여금으로 분류하죠. 영업을 해서 이익을 남긴 것은요, 이익 잉여금으로 분류하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에는 자본 잉여금과 이익 잉여금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자본 잉여금은 주주와의 돈 거래에서 이익을 본 거. 이 돈 거래라는 건 주식 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주식 거래. 주주와의 주식 거래에서 회사가 이익을 본 부분이 자본 잉여금. 그 다음에 소비자를 상대로 해서 상품을, 제품을 팔아가지고 이익을 본 것은 이익잉여금으로. 그러니까 같은 잉여금이지만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이 더 중요한 거죠. 이익잉여금이. 실질적인 영업활동으로 얻은 이익이 다 이익잉여금이고, 자본잉여금에 있는 것은 주주들하고 회사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이익들입니다. 그래서 잘 나가는 기업들, 주식 가격이 좋은 기업들은 자본잉여금도 굉장히 많죠. 자본잉여금도. 그러니까 뭐 자금을 쓰려고 주식을 발행할 때도 회사가 자본이 좋아지고 액면가보다 높게 발행하니까. 그리고 영업을 해서도 또 그런 회사들은 영업 성과도 좋기 때문에
시장에서 주식의 평가를 좋게 받는 거거든요. 회사가 영업 성과가 나빠지면 어떻게 해요? 계속 주식 시장에 그게 반영되죠. 예, 성과가 나빠지면 주가도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67번을 보겠습니다. 67번은 어떤 것인가? 보유 중인 자기 주식 3억 원에 취득한 주식이고요. 아니야. 30만 원. 30만 원에 취득을 해서 24만 원에 현금으로 처분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는 좀 손해를 봤습니다. 회사의 재무상태표에는 전기에 이월된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5만 원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을 상계해야 됩니다. 상계 처리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이 30만 원에 사가지고 24만 원에 처분했기 때문에 6만 원만큼의 손실을 본 건데 5만 원의 처분 이익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이걸 상계하면은 만 원만 처분 손실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자, 분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차변이 현금이 들어오죠. 24만 원. 대변이 자기 주식이 나가죠. 30만 원. 그런데 이 상태로만 보면은 자기 주식 처분 손실 6만 원이 되겠지만 전기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5만 원이 이월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5만 원을 먼저 상계합니다. 이제 만 원만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이 되는 거예요. 자, 이 거래에서 말입니다. 자본 총액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이건 자본의 증가예요. 자기 주식 대변이면 자기 주식이 자본 계정이잖아요. 대변에 갔죠? 증가. 이것도 자본 계정이죠. 차변에 왔죠? 자본이 차변에 오면 감소. 그러면 자본 총액이 어떻게 됐어요? 24만 원만큼 증가했습니다.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 등식은 모든 거래에서도 항상 적용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거래에서 보면 자산이 증가가 24만 원이에요. 부채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자본이 24만 원 증가한 거예요. 자산 24만 원의 증가는 여기 거래에서는 자본의 증가 24만 원이 받쳐준 겁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거래에서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 이것이 전부 다 적용됩니다. 이 등식이 무슨 등식이에요? 이걸 우리가 재무상태표 등식이라고 하잖아요. 재무상태표 등식. 재무상태표 등식이 무너지는 회계 처리를 하면은 재무상태표 틀려지는 거죠. 무너질 수가 없어요. 이 등식이. 어떤 거래에서나. 그래서 이런 걸 맞춰가면은 이게 재밌습니다. 야, 이 참 회계가 재밌구나. 네, 67번까지 우리가 했잖아요. 67번까지. 그러면 분계 연습 너무 많이 하면 지루해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68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